여러분,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면회 온 가족이 어디에 서 있는지만 봐도 그 사람과 환자의 관계가 금세 드러납니다. 침대 곁에 바짝 붙어 눈물을 훔치며 이것저것 챙기는 이는 보통 딸입니다. 그 옆에 어색하게 서서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는 사내는 사위입니다. 문간에 서서 멀찍이 침대를 바라보는 이는 아들이고, 복도 끝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여자는 대개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현실이 저렇지 하는 씁쓸한 동의와 함께 언젠가 나도 저 장면의 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서늘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늙음을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지만 부모님의 늙음은 늘 우리 곁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가옵니다. 부모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난 괜찮다. 늙으면 다 그렇지. 지낼만하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괜찮다는 뜻일까요? 어느 날은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시고 국물을 뜨시다가 애구하며 잠시 숨을 고르십니다. 어제 했던 말씀을 오늘 또 하실 때도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실 때는 난간을 더욱 꼭 붙잡으시지요. 그런데도 자식인 우리는 오래도록 강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붙잡고 삽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늘 강했지. 그 기억이 현실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야 깨닫곤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길어진 것은 수명일 뿐 건강하게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느라 고생하셨는데 정작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하는 그때 병원과 약봉지가 일상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이야기이면서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간에 선 아들, 곁을 지키는 딸, 복도에 서 있는 며느리. 그 모습 속에 언젠가 우리도 서 있게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손주에게 용돈을 못 줘서 속상한 마음, 아들에게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오늘도 자식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리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면, 아니,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부모님께 짧게 전화 한 통 드려보시겠어요? 엄마 잘 계셨어요? 아버지, 오늘 뭐 드셨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 요양시설 앞에서의 망설임, 그리고 달라져야 할 효도의 기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앨범을 넘기면 언제나 마지막 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식물은 가을이 되면 잎을 곱게 물들여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 여러분,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괜찮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자식 걱정을 덜어주려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감추려는 걸까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시지만 몸과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잘 씹지 못하시고 밤에는 자주 뒤척이시고 말수가 줄어들거나 하던 일을 예전처럼 능숙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여전히 강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 눈에 부모님은 슈퍼맨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도 척척 들어 올리시고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았지요. 엄마 아빠는 늘 든든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여전히 부모님은 강하실 거라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노쇠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사람의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즉 건강 수명은 그다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들은 평균 수명보다 10년 이상을 아픈 채로 살아갑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매일 약을 챙겨 드셔야만 하는 삶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여유를 누리려 했는데 그 순간부터 몸은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쉬어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최근에 더 자주 피곤해 하시는 건 아닌가요? 밥맛이 없다, 몸이 무겁다, 자꾸 잊는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늙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보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은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현실과 겹쳐지면서 아직은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의 슈퍼맨,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것.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어깨가 되어드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젊고 활기찼던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요즘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나요? 그 사이의 차이를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슬픔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준비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현실의 무게. 여러분, 부모님의 노쇠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앞에 놓이는 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때때로 너무 무겁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부모님은 혼자가 됩니다.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도 곁에 없습니다. 그 외로움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고요? 네, 자녀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먹고 사느라 바쁩니다. 직장과 가정, 아이들 챙기기에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정작 부모님의 곁은 자주 비어 있게 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이제는 가족만의 몫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이제 2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효도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부모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구조가 변했습니다. 맞벌이가 기본이 되고 한 집 건사하기도 벅찬 세상에서 부모 부양을 전적으로 자녀에게만 맡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님은 늘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식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우십니다. 내가 이제 혼자 병원 다니기도 힘든데 아픈 몸을 자식에게 맡기면 짐이 되겠지. 그래서 부모님은 차라리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기대고 싶음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자식이 힘들까봐 꺼내지 못할 뿐이지요. 저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돌보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와 살뜰히 챙기는 건 대부분 딸이더라고요. 반면 아들들은 잠깐 들렀다가 음료수 하나 마시고 금세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효도는 아들만 해야 한다고 믿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가 10달 안 부럽다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기대어 온 건 아들이었는데 정작 마지막 순간 곁을 지켜드리는 건 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할까요? 여러분, 효도는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머리로는 부모님을 끝까지 내가 모셔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직장, 가정, 경제적 부담, 그리고 간병의 무게가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찾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며 마음속으로는 묻습니다. 이건 불효일까? 여러분, 효도의 모습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집에서 끝까지 모시는 것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부모님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 또한 분명한 효도입니다. 현실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와 나누고 그 안에서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 깊게 쌓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효도의 길입니다. 부모의 속마음, 자녀의 오해.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난 괜찮다.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지만 그 말은 정말 괜찮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늘 자식 생각뿐입니다.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 속상해하시고 간식거리를 챙겨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시고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에게 밥 한 끼 해주지 못하는 걸 두고두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자식이 걱정할까봐, 힘들까봐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자식인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괜찮다 하시니까 정말 괜찮은가 보다. 아직은 건강하시구나. 사실은 부모님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내 삶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신경 쓰면 너무 벅차다. 이런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니 부모님의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난 괜찮다. 속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겉으로는 아프긴 뭐가 아프냐? 속으로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두렵다. 겉으로는 죽어야지, 이제 다 살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죽음이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부모님도 한없이 작아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놓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늘 강인했던 모습으로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 모든 걸 해내던 슈퍼우먼 같은 어머니, 그 이미지를 붙잡은 채 지금의 부모님을 바라보니 변화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직접 말씀하시진 않더라도
작은 행동 속에서 그 마음은 드러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하며 전화를 기다리시고, 요즘은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하며 서운해하시고, 내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면 하고 말끝을 흐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나를 조금 더 보살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이 강했던 기억에만 기대어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늘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건 사랑이고 기대이고 때로는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과 외로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그저 부모님의 말을 믿는 척하며 사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 속에 숨어 있는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야 합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실까? 이렇게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살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건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사랑이 이제 돌아오는 순간일 뿐입니다. 요양원 편지와 치매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얘들아, 나의 뇌가 나와 너희를 기억에서 밀어낼 때,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내가 좋아하는 그림 도구를 꼭 챙겨주고, 못 먹는 음식은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찾아와서 얼굴 보여주고, 이야기도 들려주렴. 혹시 내가 너희를 보고도 누구세요? 하고 묻더라도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알아보고 기뻐할 것이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여주고 예전에 함께 웃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렴. 비록 내가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돌려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는 너희를 붙잡고 웃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이 편지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부모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다오. 이 말은 자식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끝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밥을 방금 드셨는데도 또 밥을 찾으시고 화장실에서 스스로 뒤처리를 하지 못해 헤매시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형제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결국 장남이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장남이 끝까지 모셔주기를 바라면서도 차마 직접 말은 꺼내지 못한 것이지요. 그 장남은 혼자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요양원이라니. 내가 이런 불효자가 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안 된다. 불효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부모님을 집에서 끝까지 모셔야 효도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스스로를 원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자식의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나를 요양원에 보내다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밥을 같이 먹자. 내가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주저 말고 시설에 맡겨라. 대신 자주 얼굴은 보여다오. 이런 대화는 부모님이 아직 의식이 온전하실 때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끼리 눈치만 보다가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갈등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남긴 편지와 치매 어머니의 사연은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효도는 무조건 곁에서 끝까지 돌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미리 대화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효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양원에 모시는 건 불효다. 이런 죄책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불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 괜찮다라는 그 말 속에 숨은 외로움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불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버지, 나중에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그 질문 하나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갈등을 줄이고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과 선택. 여러분, 부모님 부양 문제는 결국 가족의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누가 모실 것인지, 어떻게 모실 것인지, 그리고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모셔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무겁습니다. 간병은 단순히 정성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력, 시간, 경제력, 그 모든 것이 따라야 하지요. 그래서 가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남은 책임감을 느끼고 동생들은 속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맡겨달라. 대신 주말에는 꼭 얼굴 보러 와달라. 내가 기억을 잃게 되면 너희가 힘들어지기 전에 시설을 찾아다오. 대신 가끔 웃는 얼굴로 내 손을 잡아다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준비 아닐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 보호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동등하게 의견을 내는 것 같지만 막상 결정을 내릴 순간에는 갈등이 커집니다. 누군가는 모셔야 하고,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누군가는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가족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큰아들이 주 보호자가 되어 최종 결정을 한다. 둘째가 재정적 지원을 맡고 셋째가 병원 업무를 챙긴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갈등은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효도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집에서 끝까지 모시는 것이 최고의 효도였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끼리 함께 준비하는 것이 새로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힘을 잃기 전에 정신이 또렷하실 때 그 뜻을 듣고 기록해두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위한 진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눈물과 희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와 가족끼리의 합의, 그리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차마 그 말을 꺼낼 수 없다는 미안함을 넘어서 지금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용기. 그리고 가족끼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을 나누는 용기. 그 용기 하나가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우리 형제들의 관계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병실 창가에서의 마지막 인사. 여러분, 한 병실에서 일어난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가 넘은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병은 깊었고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곁에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자식들이 오갔습니다. 그날은 막내딸이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요. 아빠랑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집에 가야 해요.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남편도 기다리거든요. 아빠, 옛날 생각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장마철이면 개울물이 불어서 아빠가 나를 안아 건너주셨잖아요.
아빠는 늘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아세요? 딸은 눈물을 삼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꼭 다시 일어나야 돼요. 꼭 다시요. 그 말을 남기고 막내딸은 병실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손짓으로 아내에게 부축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막내딸이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작은 뒷모습.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창문을 쓰다듬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딸의 어깨를 어루만지듯, 마치 마지막 인사를 전하듯 유리창 위에 손바닥을 붙이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창문을 사이에 두고 딸의 뒷모습을 향해 눈물로 인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은 늘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힘이 다해도, 눈이 흐려져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의 눈빛은 자녀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 걱정을 놓지 못하신다는 것을요.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말 대신 눈빛으로, 손짓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인사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걸. 내가 조금 더 손을 잡아드릴 걸.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눈물 속에 담긴 사랑, 손짓에 담긴 그리움. 그 모든 것이 결국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마지막 인사, 그 인사를 미리 준비하며 부모님의 손을 더 꽉 잡아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아버지라는 존재의 초상.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자주 어머니의 따뜻함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는 누구보다 여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습니다. 자식이 밤늦게 들어오면 어머니는 10번 걱정의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10번 현관문을 바라봅니다. 자식의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속으로는 누구보다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먹지로 만든 유리 같습니다.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속은 쉽게 깨지고 금이 갑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에게 교훈을 말합니다. 성실해야 한다. 책임감 있게 살아라. 가족을 먼저 챙겨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교훈을 완벽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 늘 미안함과 콤플렉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칭찬받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바뀝니다. 4살 땐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었습니다. 7살 땐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걸 아는 분 같았습니다. 12살 땐 아빠도 모르는 게 많네? 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14살 땐 우리 아버지는 세대 차이가 심해? 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는 아버지를 이해는 하지만 기성세대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30이 되면 아버지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40이 되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고 찾게 됩니다. 쉰이 되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고 회상합니다. 예순이 되면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하고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신 뒤에야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다는 걸. 체면과 자존심, 미안함 때문에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라는 걸.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진하고 아버지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보다 10배쯤 무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없이 집을 지켜주셨던 모습, 무뚝뚝했지만 늘 우리 편이었던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마음을 조금 더 알아들이는 것. 무심한 듯 보였던 그분의 사랑을 이제라도 감사로 되돌려드리는 것. 아버지는 울 장소가 없어 슬픈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계실 때 그 눈물을 대신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자녀에게 부모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부모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난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은 자녀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늘 그리움과 기대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못 드려 속상해 하시고 밥 한 끼 해주지 못해 안타까워 하시며 자식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전화드리는 것.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아버지, 저녁은 드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 가끔 얼굴을 보여드리고 밥상 앞에서 마주 앉아 웃어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한없이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고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식물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꽃은 마지막 순간까지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 후에야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드리고 또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곁에서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미리 대화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약속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마지막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마지막도 아름답게 준비하겠다. 그 약속이 우리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해드리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언젠가 단풍처럼 물들어 자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